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1월 24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이번 주는 시세가 어떻습니까? 예, 서울만 소폭 빠지고 다른 도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천만 원, 전주 대비 200만 원 정도가 빠졌죠. 부산은 9,900만 원, 대구는 6천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5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울산은 9,6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7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예. 서울이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팔려 나온 매물이 많아요. 팔려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매물이. 사는 사람보다 파는 매물이 많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더 떨어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해서 당분간은 더 추락세가 더 지속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1억 2천 하다가 1억 1,100까지 떨어지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1억 1,000선에서 이 금액을 계속 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1억 1,000에서도 1억 1,000 가격대가 무너질 것 같아요. 예. 서울은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번호판 가격이 하락할 때인가요? 지금은 가격이 하락할 시기가 아니고 12월로 접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때죠. 이제 수요기로 접어들어서 가격이 오를 때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지정업체에서부터 잘못된 단추가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한테도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개인택시 조합에서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개인택시, 서울의 개인택시 대수가 거의 5만 대 되는데 조합업체 한 군데에서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너무나 과욕을, 욕심을 부린 거죠. 같이 사이드에 있는 업체하고 상생을 해서 가격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개인택시 조합에서 가격을 설정해서 데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나온 거예요. 예. 그와 반대로 인천은 시세가 탄탄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천 같은 경우는 꾸준한 인구 유입과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 없이 팔려고 매물이 나오면 즉각 소화되고, 사는 사람도 기다리는 힘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럼 대표님 매매 상사에도 지금 양수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바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생들이 주 단위로 계속, 인천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오시는 것 같아요. 10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주 단위로 나오는 매물이 10대 그 정도는 각각 근사치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재고 없이 금방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개인택시 양수 교육은 좀 원활해요? 개인택시 양수 교육도 이제 막바지에 더 접어들어가지고 12월 달이면 올 교육이 다 끝나거든요. 11월 달까지 지금 계속 교육생들이 꾸준히 교육 끝나자마자 오시는데, 12월 달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양도 하시려는 분들은 교육받아서 오는 이유는 똑같아요. 예. 이제 또 정년퇴직 시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요즘 최근에 또 대표님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내년에 정년할 사람들도 뭐 1월 달에 정년할 사람, 2월 달에 정년할 사람도 그때 계속 시세를 물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시세 방송을 주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말씀드리는데, 이제 교육하기 전에 준비 사항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서울 같은 경우는 더 하락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다른 타 도시는 그 금액들을 물고 있을 것 같은데, 대전이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서울도 소폭 하락이 예상돼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습니까? 예, 2건 정도가 있거든요. 2건 정도가 있는데, 한 분은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인데 12월 달에 이제 교육을 들어가세요. 근데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뭔 거니? 신체 검사를 받는데, 내용에 이분이 색약이에요. 그러니까 정록색약인데 개인 택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잘못된 규정을 받나 봐요. 가지고 개인 택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록색약이라 개인 택시를 못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결과를 물어봐갖고 과정을 물어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네네. 정녹색약은 가능을 해요. 네. 정녹색약이라는 건 쉽게 적색과 녹색 구별을 못하는데 신호등만 볼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녹색약이라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상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잘 설명드렸어요. 정녹색약이도 보통 2종 면허만 가지고 있고 택시 자격증만 있으면은 신체 검사에서는 정녹색약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심을 하시고 교육 끝나자마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이제 몇 군데에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네네. 또 한 분은 7월 달에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팔고 가신 분인데 이분은 개인 택시를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말기암이라 얼마 못 사신다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동안 같이 산 그 정이 굉장히 깊으신 분 같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개인 택시를 팔아가지고 치료비에 보태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시골에 가셔가지고 휴양도 하고 좋은 거 볼거리 먹을거리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개인 택시를 파셨어요. 파시고 그 차는 자가용으로 변경을 해서 가셨는데 이분이 개인 택시를 팔아가지고 사모님 병원비로 한 푼도 안 나가고 사모님이 바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낙담을 하셔가지고 한동안은 침체에 빠지신 거예요. 이분도. 네, 네. 7월 달에 그러셨으니까는 8, 9, 10, 11월 4개월 거의 됐잖아요. 네, 네. 이분이 이제 개인 택시를 팔고 사모님도 돌아가시니까 집에 들어가도 낙이 없고 사는 생활에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개인 택시를 사서 해야겠다고 해서 오셔갔는데 자제분이 굉장히 효자시더라고. 네. 자제분이 아버지 그러면 다시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고 개인 택시 시작하기 전에 공백이 있으니까 저하고 여행을 좀 갔다 오시죠 해갖고 중국 여행을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네. 중국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진행하시기로 했어요. 이런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 택시 하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자제분들도 그 말씀을 했나 봐요. 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말고 집에 있으니까 그냥 외롭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하니까 자녀분 보기도 좀 딱했잖아요. 네네. 너무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다시 개인 택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래갖고 자식들도 권하고 본인도 그래도 개인 택시 하게 되면 직장 다시 동료들 만날 수 있잖아요. 네네. 만나고 같은 그룹에 일을 하고 일정 기간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택시를 다시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직 개인 택시를 뭐 주문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신차만 계약을 해 놓으셨고 중국 여행 갔다 와서 바로 진행하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예. 그 4개월 공백이 있어도 개인 택시 다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4개월 공백이 있어도 개인 택시를 팔고 나서 1년만 지나지 않았으면 무사고일 경우 그 개인 택시 했던 경력을 인정받아서 다시 개인 택시를 사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예. 대표님, 요 최근에 문의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하고 개인 택시 중에 어떤 게 낫냐고 그런 문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과연 1억 5천 정도 투자해서 제2의 직업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개나 될 수 있겠냐고요. 네네. 쉽게 말해서 편의점이나 치킨가게나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그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금액이 들어가는데 사러 오신 분들 생각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원금을 까먹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안전성을 선택하다 보니까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몰리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 해가지고 성공하는 이율은 거의 20%도 안 돼요. 네네. 20%도 안 되는데 개인 택시는 본인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적응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했던 분도 주위에서 그것보다는 개인 택시가 낫지 않겠냐 해서 개인 택시로 오시는 거죠. 예. 개인 택시는 성공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개인 택시는 젊은 층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좀 주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95, 6%는 다 정착을 하세요. 네네.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연금을 받잖아요. 네. 본인 연금 플러스에서 개인 택시에서 200에서 300 정도만 벌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오시는데 이분들은 그 금액을 높게 설정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정년 없이 내가 그래도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갖는 것 같아요. 예. 프랜차이즈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 택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잘못됐을 때는 보증금, 권리금 지키기 이게 다 황해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개인 택시는 남밥값 살아있지 차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큰 손실률이 없기 때문에 선호를 하시는 거죠. 예. 단 이제 61세 미만일 때는 개인 택시를 양수하면 5년 동안 보유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 그럼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 네. 5년 안 돼도 팔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근데 이분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거나 해외 이민 가기 전에는 절대 못 팔아요. 편법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허위 진단인데 허위 진단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된소리를 맞아가지고 허위 진단으로 진행했던 분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허위 진단 그 자체가 없어요. 이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절대 그 허위 진단 그쪽으로 눈 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건 허위 진단으로 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전에는 이게 의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브로커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다 사라졌어요. 예. 물론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지막으로 대표님 프랜차이즈와 개인 택시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본인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러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혼자 이럴 수 있고 정년을 본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가 훨씬 낫다고 봐요. 그리고 원금이 보장이 되잖아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서울 시세가 조금 빠졌고요. 프랜차이즈와 개인 택시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개인 택시를 좋게 보는 입장이니까 개인 택시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랜차이즈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개인 택시를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면 개인 택시가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